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수입의 차이, 신화명에 확실히 그것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때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행복이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즉,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시각을 가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충만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불안이나 불만을 계속 안고 산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생각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이번에는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람이 더욱 잘 이해하고 있는 생각 3가지를 소개한다. 어쩌면 당신 마음을 가볍게 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하나, 장차 인생을 돌아볼 때 행복했는지 여부는 오늘이 결정한다. 행복한 사람은 미래의 내가 오늘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즉, 앞으로 돌아봤을 때 인생이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을지 어떨지를 결정하는 건 오늘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언젠가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뒤로 밀어버린다. 불교에는 인과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는 모든 결과에는 거기에 이르는 원인이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미래의 행복 또한 마찬가지여서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사람은 언젠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보낼 시간을 미루거나 지금 돈이 없으니 좋아하는 일은 나중에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일들의 누적이 10년 뒤, 20년 뒤에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 좀 더 내 시간을 소중히 했어야 했다 하는 후회로 이어진다. 행복한 사람은 미래의 자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날을 소중히 대한다. 또 우리는 자주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돈이 더 모이면, 일이 잘 되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행복을 미래의 어떤 조건부 상태로 본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 지금 속에 있다고 이해한다. 결국 미래의 내가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오늘 피곤하니까 가족과 대화는 다음으로 미루자, 친구에게 연락은 일이 한숨 돌면 하자고 생각하며 지내면 어느덧 거리가 생기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오늘 이 하루가 훗날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오늘이 인생의 축도라고 여긴다. 하루는 짧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의 축도다. 어떤 아침을 맞이하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는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의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의 사소한 선택이 미래의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후회가 적은 삶을 살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오늘을 하나의 완결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오늘을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오늘이라는 하루가 완결된 것이라고 여기고 하루를 귀중히 여긴다. 예를 들어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 해도 오늘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나라고 자문해 봄으로써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사소한 행복을 의식하는 것도 오늘을 소중히 사는 데 큰 열쇠가 된다. 미래의 행복을 좇지 말고 오늘 속에 있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일의 충만감이 커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했다. 이런 작은 행복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훗날 돌아볼 때도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지.
만약 오늘이 끝이라는 전제라면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할까, 하고 싶었던 일을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을 보낼까? 우리는 내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전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먼 훗날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고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춰보라. 행복한 인생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을 소중히 사는 것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돌아봤을 때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둘, 사람 간의 다툼은 전부 감사가 부족한 탓이다. 부부싸움이나 인간관계 충돌은 대부분 감사를 잊은 데서 생긴다. 상대가 해준 것보다는 안 해준 것에 주목하며 불만을 느끼는 결과 거친 말이 오가고 상대도 감정적으로 되어버린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다툼을 가라앉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한다. 불교에는 은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내가 살아가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지원 덕분이라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부부관계에서 상대가 매일 당연하듯 집안일을 하거나 일을 해주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 존재를 당연시 여겨 감사를 잊는다. 그리하여 불만만 커져 사소한 일에도 싸우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내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왜 아내는 좀 더 배려해주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반면 아내는 집안일도 육아도 전부 내가 하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렇게 둘 다 부족한 면만 보게 되면 불만이 쌓여 다툼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이 정돈돼 있고 따뜻한 밥이 준비된 건 아내가 도와주는 덕분이라고 보고 아내가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주니까 내가 집을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싸움은 훨씬 줄어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옅어지면 사람은 자신 쪽이 더 힘들다고 느낀다. 남편은 내가 직장에서 더 고생한다, 아내는 내가 집안일이 더 고단하다, 서로가 자기 부담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쪽만 힘든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 부부싸움 대부분은 상대가 해주지 않은 일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다. 생일에 선물 안 해줬다, 피곤해 돌아왔는데 격려 한마디 없었다, 왜 나만 집안일 다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왜 나만 이러지라는 마음이 들어 상대를 탓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왜 선물이 없었지가 아니라 늘 보살펴줬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감사의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고마워, 정말 도움돼, 이렇게 솔직히 말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되어버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으면 감사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는 내가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면 불만이 쌓여 사소한 일로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건 의식적으로 고마워라고 말하는 일이다. 작은 일이라도 밥 차려줘서 고마워, 고생했어, 청소해줘서 덕분이야 하고 말해보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는다고 느껴 마음이 채워진다. 그리고 자신이 감사를 말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감사를 돌려준다. 또 상대의 좋은 점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은 저절로 부족한 점에만 시선을 빼앗긴다. 하지만 상대가 해주는 것에 집중하면 불만 대신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빠서 집안일을 못 거둔다고 해도 직장 생활로 가게를 떠받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진다. 게다가 싸움이 벌어졌을 때일수록 감사를 떠올리는 것도 소중하다. 다투게 되었다면 잠시 멈추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내 생활이 어찌 됐을까 생각해보자.
그것만으로도 분노가 누그러질 때가 있다. 불교에는 화합을 중시하는 화합의 가르침이 있다. 부부나 가족이 화목하려면 서로 화합을 염두에 두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지금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로 고민이 있다면 한번 감사의 시점에서 돌아봐 달라. 상대에게 바라는 것에 앞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해왔는지, 상대의 좋은 점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 점을 고쳐보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결국 싸움은 감사가 모자라서 생긴다는 이 생각을 이해했을 때 부부관계는 놀랄 만큼 온화해진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긴 세월을 함께해도 행복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 셋,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기대를 너무 품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 과도한 기대야말로 불만, 분노, 실망을 낳는 근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든 일이든 인생이든 뭐든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지나치게 믿으면 현실과의 차이에서 괴로워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는 일이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불교에 따르면 수연이라 해서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순응하면 자연히 길이 열리는 법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대란 미래에 대해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현실은 늘 그렇진 않다. 기대가 클수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크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일이 안 풀려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상대도 그만큼 돌려줄 거라고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고맙다는 말조차 못 듣고 끝날 수도 있다. 그때 괜히 해줬는데 왜 고맙단 말도 안 하냐고 화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내 즐거움으로 친절을 베푼 것이니까 됐어라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앞의 사람은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껴 불만을 품지만 뒤의 사람은 애초에 보답을 바라지 않았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기대는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알아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있지만 상대는 상대 나름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어 꼭 기대대로 행동해주진 않는다. 이럴 때 행복한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기에 타인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괴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행한 사람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 했을 데 없는 스트레스를 떠안는다.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통제 불가능한 것에 굳이 매달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너무 하진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선 중요한 건 남에게 바랄 것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친절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가 주변에 친절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인관계가 잘 돌아간다.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이 일이 잘 되면 좋겠다고 바랄 때 혹시 실패해도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미 가진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기대가 큰 사람은 아직 없는 것만 보게 된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이미 있는 것에 눈을 돌려 만족감을 느끼기 쉽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이 필요해라고 하기보다 지금 생활에서도 이미 충분히 혜택받고 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결국 기대를 줄인다는 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는다는 뜻과 닮았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고 맡길 때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진다. 그리고 기대의 기준을 바꾸는 것도 행복으로 가는 핵심 요소다. 대부분 사람은 성공이나 행복을 엄청난 사건에서 찾으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일상 사소한 데서 기쁨을 찾는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친구와 재밌게 얘기했다. 이런 작은 일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매일의 기준을 낮추면 인생은 훨씬 즐겁고 풍요로워진다. 만약 당신이 남에게 기대가 많고 뜻대로 안 되는 일에 짜증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멈춰보자. 혹시 기대함으로써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아닌가? 기대를 놓아버리면 인생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인생의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러한 태도를 간직함으로써 우리는 더 온화하고 충만한 인생을 걸을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가짐 하나로 인생의 풍경은 바뀐다.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깃든 행복에 눈을 돌리는 사람일수록 언젠가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은 행복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당연한 것들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내 앞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다. 만약 누군가와 부딪히게 될 것 같다면, 혹은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춰 눈앞의 현실에 감사해보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작은 빛이 비치면서 편안한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손을 뻗으면 이미 거기에 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오늘이라는 날을 부디 정성껏 살아보자. 끝까지 시청해 주어 감사하다. 공예의 가르침에서는 불교의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의 힌트를 전하고 있다.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 당신의 인생이 더욱 평온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